정말 그런 연설문을 어떻게 자신 있게 읽으려고 할 수 있었는지. 모든 게 다 그 소위 증오, 혐오, 저주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있어요.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, 이제는 부끄럽습니다.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.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. 유엔에서 작년 9월에 유엔에 가셨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, 왜 빗댔냐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에 오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만 가셨는데, 문재인 대통령께서 70년 동안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, 즉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둘만의 어떤 개인적인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미국 조야도 설득을 해야 되고, 또 거꾸로 미국의 입장을 또 북한에 또 설득을 해야 되는 일종의 그 네고시에이터이자 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.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시는 한에서의, 본인이 확신하는 선에서의 김정은의 진짜 마음은 이거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미국 조야에 설득하고 유엔에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그렇게 어깃장 넣듯이 뭐 대변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,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. 어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막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니까 아이 뭐 외신에서 나온 걸 인용한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인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죄가 면탈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본인이 공당의 대표로서 가려 듣고 가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자격과도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 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이건 완전 거짓말이죠. 이건 같이 갔었던 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정말 경악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온 그 방송에서도 이건 완전 오보다, 대형 오보다라고 얘기를 하고, 자기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과정을 아주 낱낱이 다 소명을 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짜뉴스를 버젓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거는 정말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겁니다. 김종대 의원의 얘기는 낸시 펠로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,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구한다가 아니라 북한의 의도와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입니까? 아니면 비무장화입니까? 이건 뭐냐면 물어본 거죠. 단정한 게 아니라 물어본 거예요. 우리 그 한국에서 온 정치인들에게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완전한 비핵화입니까? 아니면 비무장화입니까?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있었던 자유한국당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그 의문문으로 나오니까 맞습니다. 북한의 진짜 의도는 남한의 무장해제입니다.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즉 이 발언은 낸시 펠로시의 발언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마치 낸시 펠로시가 한 것처럼 둔갑을 시켜갖고 지금 재탕, 3탕, 4탕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?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. 결과는 어떻습니까?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.1%로 대폭 낮췄습니다. OECD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.
그런데 오늘자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그 OECD 있죠. 경제협력개발기구. 여기에서 오늘 뭐가 나왔냐면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했는데요. 작년 말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것은 이제 6개월 후에를 나타내는 선행지수이긴 하지만 이 부분부터 이제 하나씩 그동안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에 대한 성과물들이 이제 축적돼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나오게 되는 것이죠.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경제 성장률을 무디스가 2.1%로 대폭 낮췄다. 그리고 OECD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요. 대한민국 경제는 혼자 이루어지는 경제가 아니죠. 그 통상 경제이기도 하고 여러 나라와 함께 교역을 하면서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 성장률도 결정되긴 하는데 실제로 그 이 OECD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을 들여다 보면요, 똑같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.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, 1.6%에서 0.7%로 반토막이 나요.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.4%에서 0.8%로. 그 다음에 일본, 자유한국당이 좋아하는 나라이긴 하겠죠. 1.0%입니다. 다 1%대예요. 1.0%에서 0.8%대로 떨어집니다. 전망치가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. 2.7%에서 2.6%로. 우리나라는 2.8%에서 2.6%. 즉 뭐냐면 독일, 영국, 일본, 그 세계 유수의 선진 국가들도 다 지금 현재 1%대예요. 그나마 우리나라가 2%대로 견고하게 요 2%대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. 향후에 2019년, 2020년, 2021년까지 전망치를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당의 대표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 있는 연설 자리입니다. 그 자리에서 야당의 대표가 정부와 여당,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요. 당연히 비판해야 됩니다. 그러나 그 비판은 정확한 팩트, 정확한 근거, 논리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. 그리고요, 더 중요한 것은 야당의 비판은 정부 여당이 들었을 때 아파야 합니다. 그러나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하나도 안 아팠어요. 거짓말이었기 때문에요. 그리고 그냥 증오, 혐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습니다.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